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인생보험을 찾아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민채아입니다. 자, 유병자분들 보험 가입이 참 어렵다, 까다롭다라고 잘 알려져 있죠. 그런데 유병자도 다 같은 유병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보험에서도 1단계에서 3단계까지 나뉜다고 해서요. 잠시 후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요. 이 유병자 보험 단계별로 어떻게 다른지 그 준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코너에서는 치매보험 끝판왕 보험을 찾아볼 텐데, 자, 치매는 완치가 없는 만큼 가족들이 함께 이 간병의 생활비까지 금전적인 어려움에 부딪히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 토마플랜 AB 시간에는 이 치매보험 진단비와 생활비 중에 어느 것이 집중하면 좋을지도 체크해 보시기 바라면서 전화번호 열어놓고 있습니다. 보험과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6번 열려 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도 간략한 문자 남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유튜브로도 함께 소통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채팅으로도 소통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릴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네, 그럼 오늘도 힘차게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자, 보험에서 유병자 되기 참 쉽다고 합니다. 저도 시청자분들도 쉽게 유병자가 될 수 있다는 건데, 자, 그래서요, 우리가 오늘 단계별 유병자 보험을 살펴보면서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가입하는 꿀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화 전문가님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오늘 플랜 A 담당한 김경화인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단계별 유병자 보험입니다. 요즘 들어 계속 유병자 보험 상품 교육 엄청 많이 받으셨죠. 그래서 제가 이 유병자 상품에 대해서 정리를 조금 더 더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내 상황과 맞게 보험을 준비할 수 있는지 이런 아주 꿀팁을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자세히 들어봐 주시기 바라고요. 우선은 유병자 보험 시장이 엄청나게 커져 있습니다. 이 유병자 보험 상품이 2014년도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15년도, 16년도 해가지고 지금 2021년이잖아요. 지금 만들어진 지는 10년이 안 지났는데 2015년도 시점에는 2천 단위가 억 원이거든요. 2천억 원의 보험 시장이었는데 2019년도에 보면은 2조 5천억 원의 시장으로 10배도 넘게 증가를 했잖아요. 지금 2021년인데 지금은 대략적으로 한 5조 원의 보험 시장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험 시장이 점점 커지게 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주변에 유병자분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혈압약만 먹어도 유병자인 거고, 용종만 떼어내도 유병자인 거고, 뭐 간단하게 수술 받았는데 건강체로 가입을 안 받아주시고 자꾸 유병자로 가입을 하시래요. 그래서 유병자 시장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 파란색 라인이 무심사라고 해서 건강하신 분들이 가입하시는 보험 횟수고요. 요 보라색, 핑크색 요거는 간편심사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간단한 질병들 있잖아요. 백내장 수술을 했다든지 아니면 허리 디스크 수술을 했다든지 이러신 분들은 상해 쪽 간단한 수술이라든지 이런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간단하게 심사를 받으셔서 부담보를 받거나 아니면 할증을 이용을 해서 보험을 가입을 하십니다. 그리고 간편고지, 이거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325 간편 아시죠? 이 325 조건에만 맞으면 부담보도 없고 바로 가입과 동시에 보장도 받으실 수 있는 이런 상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고지를 해서
할증을 하거나 부담보를 받거나 이런 거 안 하시고 정말 간편하게 고지를 해서 나는 보험 가입과 동시에 보장을 받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유병자 보험이 과연 이렇게 시장이 넓어져 있는데 나는 정말 별로 유병자라고 생각지도 않은데 내 몸 상태에 따라서 보험료를 좀 조정받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에 유병자 보험들이 굉장히 단계별로 굉장히 조정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자 건강 상태에 따라 보험료, 똑같은 보장 금액을 가져갈 수 있는데도 보험료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유병자라고 다 똑같지가 않다. 나도 유병자고 저 사람도 유병자인데 나는 간단한 수술 받았고 저 사람은 암 진단 받은 지 5년이 넘었다. 그런데 보험료는 둘 다 똑같다. 이러면 좀 불공평하잖아요. 그래서 단계별로 가입할 수 있는 이런 보험 상품을 오늘 설명을 드릴 건데요. 유병자의 기준을 볼게요. 분류 기준. 유병자의 분류 기준을 보면은 1단계. 제일 약한 단계겠죠. 보험금 청구 이력이 있으신 분들. 간단하죠. 상해를 수술을 했거나 아니면은 뭐 상해 쪽이나 질병 쪽으로 해서 디스크 수술을 받았거나 아니면은 건강검진 하면서 용종을 떼어냈다거나 뭐 이러신 분들도 보험 청구력이 다 이렇게 채곡채곡 쌓여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유병자로 분류가 됩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 본다면. 그리고 2단계에서 보면은 2단계는 만성질환으로 우리가 고혈압이나 당뇨 때문에 만성질환으로 인해서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검사도 하실 거고 정기적으로 약도 타실 거고 이러신 분들은 2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3단계는 보면은 암이나 급성심근경색, 뇌졸중과 같은 중대한 질병을 앓으셨던 분들. 이런 분들도 보험이 다 가입이 되는데 이렇게 1단계와 3단계 분류를 본다면 3단계 계신 분하고 1단계 계신 분하고 보험 가입하는 것도 똑같고 내는 보험료도 똑같고 그러면 1단계에 계신 분들이 괜히 어쩐지 좀 더 손해보는 듯한 이런 느낌을 받으실 것 같아서 이런 분들한테 조금 더 좋은 희망적인 이런 얘기를 말씀드릴 건데요. 여기서 보면은 유병자 보험의 종류를 우선은 먼저 알으셔야 돼요. 유병자 보험의 종류를 알으셔서 나한테 맞는 게 과연 어떤 건지 요거를 정확히 조금 알고 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처음에 우리가 지금 요즘에 얘기 많이 뜨고 있는 335 조건이 있습니다. 335 조건이 있는데 그다음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우리 유병자 325, 그다음에 3일이나 3위 이거는 EQ라고 해요. 질문을 2개만 한다고 해서 그리고 5만 보는 1Q. 한 가지 질문만 본다고 해서 이렇게 질문이 조금일수록 보험료는 비싸집니다. 질문이 많아질수록 보험료가 조금 더 저렴하다는 거죠. 가입 조건이 좀 까다로워지니까. 그런데 여기서 3을 보면은 제일 처음에는 3을 보면 3개월 이내 추가 검사 소견, 의사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검사 소견이 없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운데 3을 우선은 보면은요. 오늘 포인트가 이거거든요. 뭐냐면 3년 이내 입원 수술, 3년 이내 입원 수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데 또 하나 3은 뭐냐면 3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 투약. 이게 굉장히 포인트입니다. 3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이 없으신 분들은 굉장히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고요. 그런데 투약이 뭐냐면 약을 먹는 거잖아요. 우리가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고혈압이나 당뇨나 뭐 갑상선 질환이나 이런 질환들이 있으신 분들은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검진도 하시고 약도 타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만성 질환은 없어. 그런데 수술 이력이 꽤 여러 번 있으신 거야. 근데 이게 수술 이력이 3년이 넘었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저렴한 조건으로 유병자를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약의 기준이 있고 없고의 차이, 요거 굉장히 체크를 꼭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325 조건, 2년 이내 입원이나 수술이나 투약 있으신 분들, 그다음에 5년 이내 암으로 진단 입원 수술, 요게 없으신 분들 5년 이내에, 그러니까 5년 그 전에
발병하셨던 분이라면 다 가입이 가능한 거고요. 그다음에 EQ 두 가지 질문만 물어보는 1년 이내 입원, 수술, 투약 또는 2년 이내 입원, 수술, 투약 이런 것들이 없으셨던 분들 1년 이내에, 그다음에 5년 이내에 암이나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 강경화로 진단을 받거나 입원이나 수술이 없으셨던 분들, 이런 분들 5년만 본다는 거잖아요. 암에 걸리고 5년만 지나도 암 진단비를 다 준비하실 수 있는 것 요즘은 다 아시죠. 그런데 암 걸리고 5년이 지났는데 그 이후에 수술력이 있거나 병력이 계속 추가가 된다면 그런 분들은 325도 가입하시기 굉장히 어려우신 굉장히 중증 환자분들이 많으시겠죠. 근데 이런 분들도 5조건만 보시면 5년 이내 암 조건만 보시면 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조건이 여러 개 단계별로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나한테 맞는 게 어떤 건지 이런 거를 조금 더 생각을 한 번 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단계별로 조건은 제가 알아봤는데 그러면 보장 범위는 얼마나 되는지, 도대체 뭘 어떻게 보장받는다는 거야 궁금하실 것 같아요. 우선 크게 이렇게 325부터 좀 위로 갈려요. 이렇게 갈리는데 325부터는 모든 건강하신 분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보험을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암이나 뇌혈관, 심혈관 진단비, 수술비나 상해 수술비, 요즘 핫한 표적항암 치료비, 이런 모든 담보들을 후유장애 치료비도, 질병 후유장애조차도 가입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건강하신 분들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가입하실 수 있는 조건이 325부터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EQ나 원Q는 암, 뇌졸중, 급성심근, 심근경색증 이런. 그런데 위에보다 보장 범위가 확실히 축소됐죠. 보장 범위도 굉장히 축소됐고 보장하 가입할 수 있는 금액 자체도 굉장히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Q는 5년 이내에 암만 아니면 암도,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이런 것도 다 가입하실 수 있는 이런 담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단계별로 가입하실 수 있는 보장 조건하고 보장 내용들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 그러면 내가 몸이 지금 수술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난 그러면 335가 가입하고 싶어. 그러면 제가 2년 동안 버텼다가 가입을 하셔야 될까요?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수술한 지 1년 됐어. 2년 동안 아무 일도 사람이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잖아요. 보험이라는 게 항상 우리가 어떤 위험한 상황에 급작스럽게 닥쳤을 때 보호받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을 하시는 건데 1년, 2년 이렇게 기간을 기다렸다 가입하시는 게 아니고 내 지금 현 상황에 맞춰서 내가 원큐 조건에 맞다면 원큐 조건의 보험을 먼저 가입을 하셨다가 2년이나 3년 동안 건강관리를 잘 하셔서 별일이 없으시다면 그러면 325나 335로 옮겨 타실 수가 있으신 거고요. EQ 조건에 맞는다면 지금 현 상황에 EQ 조건에 맞는다면 EQ로 가입을 하셨다가 3이나 335로 이렇게 전환을 하시는 이런 방법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급작스럽게 일어나는 이런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급작스럽게 일어나는 이런 상황들을 저희가 미처 다 헤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험으로 보장을 받고자 하는 건데 내가 굳이 나는 지금 수술한 지 암 걸린 지 3년 됐어. 그러면은 2년 후에 가입을 할 거야. 이거는 그나마 이해를 하겠는데 나 수술한 지 1년 됐는데 난 335로 가입하고 싶어. 그래서 2년 동안 꼼짝도 안 하고 집에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 상황에 맞는 보험 상품으로 선택을 하셔서 각자 가입을 미리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건강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325나 335로 단계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건강관리를 잘 하셔서 올라가는 이런 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보장 내용을 제가 왜 예시를 해놨냐면 이렇게 단계별 이건데 굳이 보장 내용까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요 335와 325 요 부분하고 EQ나 원Q 요 부분에 보장 내용 금액 차이가 엄청나게 나죠.
335나 325 같은 경우는 암 진단비도 5천만 원까지 가입 가능하시고요. 유사암도 2천만 원까지 준비 가입하시고 요즘 항암 방사선 치료비 1,000만 원 준비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예전에 가입하신 항암 방사선 치료비는 아마 보통 증권 한번 열어보십시오. 아마 200만 원 정도 가지고 계실 거거든요. 근데 요즘은 항암 방사선 치료비도 1,000만 원까지 준비가 가능한데요. 암에 걸리시면 제일 처음에 하는 일이 요즘은 수술하기도 전에 항암 방사선 치료를 먼저 한다고 합니다. 암 부위 조직을 조금 더 정리를 하고 주변 조직을 좀 정리를 해서 수술을 잘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항암 방사선 치료를 먼저 하는데 이게 항암 방사선 치료비가 진단비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항암 방사선 치료비도 유병자인데도 1,000만 원까지 가입 가능하고요. 표적 항암 치료비 요즘 잘 나오는 표적 항암 치료비, 뇌심 진단비, 뇌심 혈관 진단비도 맥시멈으로 2,000만 원까지 준비 가능하시고요. 뇌심 수술비도 1,500만 원, 혈전용의 치료비도 1,000만 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담보인데요. 혈전용의 치료비가 뭐냐면 우리가 혈관이 막히거나 그러면 제일 처음에 병원에서 하는 게 스텐 삽입술 이런 거 받기 전에 혈관에 혈전용의 치료제를 놓습니다. 혈관에다가. 이거는 혈전을 녹이는 기능이죠. 혈관이 막혔기 때문에 이런 혈전용의 치료제를 투약을 하면 이것도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유병자인데 325나 335 조건에 맞으면 충분히 다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그다음에 EQ나 원Q 요 경우는 보장 금액이 좀 작죠. 작은데도 EQ와 원Q에 내가 해당이 된다 하면 이 정도 보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증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데도 암 진단비 2,000만 원, 유사암 진단비도 1,000만 원까지 항암 방사선, 표적 항암 치료비, 뇌심 진단비, 혈전용의 치료비도 200만 원까지. 조금 325와 335에 비교해서는 혈전용의 치료비나 표적 항암 치료비나 항암 방사선 치료비가 조금 작은 경향이 있는데요. 그래도 EQ나 원Q에도 준비해 가실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점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담보 내용을 제가 맥시멈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렇게 많은 담보를 가지고 보험료는 어떻게 차이가 날까? 335와 325와의 보험 차이 아니면은 원Q와 EQ의 보험 금액 차이 요거를 제가 정확히 좀 뽑아 봤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335 투약을 하지 않는 약을 안 드시는 335입니다. 약을 안 드시는 335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아까 그 암 5천에 유사암 2천에 이런 모든 혈관 질환 2천만 원 진단비에 이런 모든 담보를 다 넣었는데 50세 남자 기준으로 20년 동안 내는 겁니다. 50세 남자 기준 굉장히 중요한 나이죠. 50세 남자분들. 그런데 보험료가 12만 9,634원이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게 약을 드시는 335 약을 드시는 335는 보험료가 12만 4,629원이에요. 12만 4,629원. 보험료 차이가 매월 4,995원이거든요. 요거를 20년 동안 계산을 해봤어요. 20년 동안 계산을 해보니까 총 보험료가 119만 8,800원. 이 정도의 보험료 차이가 생깁니다. 약을 먹고 안 먹고에 따라. 커피 한 잔 값이라 난 귀찮아. 그냥 아무 335나 가입할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굉장히 이거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 다음에 325에 가입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예전에 1년 전에 유병자 보험 상품 325로 모두 다 가입을 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325로 가입하신 분들은 보험료가 얼마냐면 142,764원이에요. 142,764원. 매월 위에 거랑 약 먹는 335랑 보험 차이가 18,135원 차이가 나거든요. 18,135원. 이거를 20년 납입으로 따지니까 총 보험료가 435만 2,400원이에요. 보험료 차이가 얼마 나는 것 같지 않고 무심결에 325, 335 유병자 다 똑같거니 했는데
합쳐놓고 보니까 금액 차이가 엄청나게 크죠.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단계에 가서 어느 단계에 있는지, 그리고 내가 예전에 가입한 유병자 보험이 어느 단계에 있는 유병자 보험인지를 한번 꼭 증권을 꺼내서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 정도의 보험금을 절약할 수가 있어요. 325 있으신 분들이 약을 안 드시는 325이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이런 분들은 특히 약을 안 드시는데 325 보험을 가입하셨어요, 예전에. 그러면 월 보험료가 이거 두 개 합치면 얼마예요? 22,000원, 23,000원 정도 되거든요. 23,000원 정도의 보험료를 매달 더 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총 납입하는 보험료는 30, 40, 50, 550만 원 정도 보험료를 총 납입 보험료를 더 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말씀을 드리게 되네요. 이 단계를. 그다음에 EQ나 원Q 요거는 보험 금액이 조금 보험료가 좀 줄어든 이유는 보장 금액 자체가 작죠. 325나 335는 암두 5천, 유사암두 2천 이렇게 가입이 가능하신데 EQ나 원Q는 암두 2천, 유사암두 1,000 이렇게 가입을 그 금액밖에 준비하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보험료가 EQ는 92,943원이고요. 원Q는 114,484원. 보험료 차이는 매월 17,549원에다가 총 보험료, 총 납입하는 보험료는 420만 원의 차이가 나는 거죠. 제가 오늘 이렇게 보험료를 세세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기존에 유병자 보험들 가입하고 계신 분들 많이 있으실 겁니다. 유병자 시장이 워낙에 커다 보니까 유병자 보험으로 일부러 준비하신 분들 계실 거고요. 아니면 유병자밖에 가입을 못 하셔서 보험이 나오자마자 준비를 하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이런 분들은 증권을 열어보시고요. 내가 보장을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있는지, 보험료는 얼마나 내고 있는지를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험을 내가 325에 예전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꼭 내가 1년이나 2년 정도 병원 이력이 아무것도 없어. 아프지가 않았어. 내가 그동안 325에 가입했었는데. 그러시면 335로 전환을 해주셔야죠. 그러면 보험료도 절약되고요. 보장 범위도 커지고요. 이런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가실 수가 있거든요. 최종적으로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요. 보장 범위는 보장 내용이 많이 차이가 나죠. 단계별로 보장 내용이 차이가 나고 보장 금액도 차이가 납니다. 보장 금액도. 그다음에 단계별로 유병자 가입 나이도 차이가 있는데 325나 325는 9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원Q나 EQ는 80세까지 보험 가입이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325나 335는 보장 기간도 굉장히 넓어졌고요. 보장 금액도 굉장히 커진 거죠. 그다음에 단계별 유병자 보험의 보험료 차이가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보험료 차이 확실하게 눈으로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보험료 차이도 확실하게 나거든요. 제가 오늘 이렇게 단계별로 말씀드리는 유병자 보험의 포인트를 꼭 짚고 가셔야 될 분들을 제가 좀 간추려 본다면 1, 2년 전에 유병자 보험 가입하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1년 전에 유병자 보험을 325나 335로 가입을 하긴 했는데 내가 그동안 병력이 하나도 없었어. 먹는 약도 없었고 건강을 잘 보살펴서 내가 아주 건강했어요. 그러면 단계를 한 단계 올리셔야 되겠죠. 그리고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만성질환으로 약을 안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나는 325로 가입했거나 335로 가입을 했는데 저는 만성질환이 없어서 고혈압이나 당뇨로 약을 안 드세요. 그러면 약을 안 먹는 335로 또 전환을 하셔야 되겠죠.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되겠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무조건 내가 지금 아프지만 아니면 수술한 지 1년밖에 안 됐지만 나는 335에 가입하거나 325에 가입하고 싶어서 참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상황에 맞춰서 보험을 준비를 하시되 만약에 1년이나 2년 정도 몸 관리가 잘 되셔서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계시다면 단계를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보장 금액 넓히고 보험료도 좀 절약되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보시라고 제가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렇게 라이플랜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자, 1단계, 2단계, 3단계 시청자분들은 내가 어떤 유병자 보험으로 가져가는 게 좋을지 오늘 확인을 하셨나요? 자, 새롭게 아신 분도 계실 거고 기존에 내가 유병자 보험을 가지고 있는데 체크를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포커스를 맞춰드린 3단계 유병자 보험은요. 만약에 유병자긴 유병자인데 최근에 내가 약을 오랫동안 먹지 않았다. 이런 분들 특히나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는 플랜이라고 합니다. 자, 전화번호 열려 있습니다. 저는 어떤 유병자 보험을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라고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6번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도 문자 번호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지금 강의 보시고 문자가 도착을 했습니다. 3012님의 메시지 열어볼게요. 자, 이분이 2015년도에 유병자 보험을 가입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보장을 받는 게 좋아졌다고 하는데 새롭게 가져가면 보험료가 많이 비싸지는 건 아닌지요? 라고 질문을 주셨거든요. 자, 김경환 전문가님, 이분이 그래도 가입하신 지 6년이 넘으신 것 같은데 새롭게 가입하면은 보장이 좋아지는 대신 보험료가 비싸지지는 않을까요? 네네. 2015년도에 가입하셨으면 굉장히 초창기에 유병자 보험 나오자마자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초창기에 가입하신 분들 보면은 굉장히 이 유병자 보험의 그 손해율이, 위험률이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유병자 시장이 막 초창기 시기이기 때문에 보험료 자체에 위험률이 많이 반영이 돼서 조금 더 지금 유병자 상품보다는 조금 비싼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장 내용 자체도 예전에 가입하셨던 분들은 이대 질환이나 이렇게 심혈관이나 허혈성 심장 질환이나 뭐 뇌혈관 질환이나 이런 담보들이 아마 없으실 거거든요. 보험료 제가 보기에 보험료는 크게 늘어나지 않지만 같은 보험료라도 보장 금액을 굉장히 보장 법이나 금액을 굉장히 크게 가져가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가입한 담보를 그대로 가져가신다고 하셔도 보험료는 지금 내시는 보험보다 훨씬 더 절약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추천을 드리고 싶냐면요. 보험료는 그대로 유지를 하시되 보장 범위와 보장 금액을 조금 더 크고 폭넓게 이렇게 가져가시는 걸로 한번 리모델링을 받아보시는 걸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초창기 유병자 보험 있으니까 연락 주셔가지고 같은 보험료라도 큰 보장 가져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경호 전문가님과 라이플랜A 강의 시간 함께했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면서 자, 그럼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트마플랜 ABC 시간 이어가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 테마 플랜 ABC입니다. 자,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이죠. 자, 오늘의 주제는요. 치매보험 끝판왕 진단비 대 생활비라고 합니다. 이 시간 김성희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처럼 이 치매보험이라는 게 관심을 받던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저희 방송으로도 치매에 대한 문의가 많이 오기도 하고 네, 네. 저도 이제 주변에서 오래 사시다 보니까 건너 뭐 할머니, 할아버지 혹은 어르신께서 치매에 좀 걸리셨다더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네. 전문가님도 문의 많이 받으시죠? 네네, 많이 받습니다. 앞에 우리 그 유병자 보험 얘기했듯이 네. 이제 치매 보험도 어떻게 보면 한 4년, 5년 정도 이렇게 전문 치매 보험이 보험 시장에 들어오면서 이제 우리 시청자님들도 많이 치매 보험을 아마 가입이 되어 있으실 텐데요. 보통은 우리가 보험을 결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이제 보험료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진단비에 좀 집중해야 될 건지 아니면 좀 간병 상태가 됐을 때 생활비에 집중해야 될 건지 많이 고민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자료, 테마 자료를 조금 준비해 본 거는 끝까지 집중을 하시면 아주 효용성이 있는 보험을 선택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요. 끝판왕 보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치매에 대해서는 진단비에 집중하는 게 좋을까, 생활비에 집중하는 게 좋을까 오늘 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요. 치매라는 질병에 대해서 네, 뭐 흔히 네. 듣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를 못하고 있어서 그렇죠. 이것부터 알아볼까요? 치매라는 질병은 우리가 이제 뭐 익히 그 치매 어르신들은 또 가깝게 있지가 않죠. 보통은 요양병원이나 뭐 어디 기관에 들어가 계시니까. 근데 대표적인 게 치매는 뭐 신체 외견상에서 나타나는 증상이 수면도 이제 수면 장애도 오는 경우도 있고 언어 장애가 온다거나 이제 행동이 느려진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증상 중에서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신체로 나타나는 증상 중에 걸음으로도 알 수 있는 치매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우리가 치매가 혈관성 치매, 파킨슨 증세, 또 알코올성 치매, 알츠하이머 치매 이렇게 여러 가지 치매가 나눠지잖아요. 자, 혈관성 인지장애 치매는 말 그대로 뇌혈관에 대해서 일단 손상이 됐기 때문에 그 손상된 부분이 회복이 안 되다 보면 치매로 이제 이어지고 그 증상이 걸음을 이렇게 떼기가 한 발 떼기가 어렵고 이제 다리를 이렇게 끌면서 걷는 특징이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체 혈관에서 한 17% 정도가 이 혈관성 치매에 해당이 되고 파킨슨 증세는 가만히 계셔도 어르신들 중에 이제 몸 사지가 이렇게 떨리는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죠. 네.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종종 걸음을 건다거나 이제 자꾸 넘어지고 일단 표정도 없어지는 이런 특징들이 있다라고 하고요.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는 우리가 전체 치매 중에서 한 70, 80% 정도 해당이 되는데 알츠하이머 치매는 말 그대로 뇌 조직이 이렇게 축소가 되고 이제 뇌의 직접적인 노화로 인해서 발생이 되다 보니까 알츠하이머는 잘 걷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건망증이 심하고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 했던 말을 또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한다라고 하니 치매 하나 놓고도 이렇게 다양한 외견상의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정말 그 치매가 워낙에 무섭다 보니까 네. 우리 어머님 분들도 뭔가 깜빡하실 때마다 아유 나 이러다가 그쵸.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건망증이야, 치매 초기야 라고 많이 좀 네네. 걱정을 하시는데 맞아요. 이게 단계별로 증상이 어떻게 될까요? 자, 단계별 증상을 말하기 전에 저는 우리 그 MC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네. 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도 치매도 질병이어서 치매 이야기를 하지만 뭐 암의 진단이 됐다 이러면 의사 선생님께서 5년 동안은 추적 관찰을 해서 예. 완치 소견이라는 의견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혈관 질환도 마찬가지예요. 초기에 발견이 돼서 재활 치료를 하더라도 이분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치매는 그렇지가 않죠. 아직까지 그러니까 완치의 확률은 없다라고 보는 게 맞는 그렇죠. 걸까요? 완치 소견을 줄 수도 없고 네. 지금 제가 치매는 진행형 질환이다라고 해서 갖고 온 자료는 우리 그 중앙치매센터에서 네. 치매 환자들을 이제 등록한 인원을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가장 이제 0.5, 이제 최경도라 해서 0.5, 치매는 CDR 점수 1, 2, 3 이렇게 되는 거는 우리 시청자님들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경증으로 등록되신 분들이 무려 26만 4,550명. 이제 중등도도 있고 중증은 무려 10만 2,700명 이렇게 이제 치매센터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냥 그래프만 보더라도 경증이나 중등도 비율이 훨씬 높지만 치매 환자는 여기에 머물러서 치료하시고 간병이 이루어지다가 의사 선생님께서 완치가 되었습니다라는 의견을 들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암보다 더 무서운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죠. 이게 네. 끝이 없는 질병이다 보니까 한번 걸리게 되면은 단계를 뭐 좀 서서히 가게는 할 수 있어도 결국 심해지는 거라면은요, 가족들이 그렇죠. 너무 힘들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등록된 통계를 보더라도 중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자, 치매 간병의 어려움 척도라는 어떤 자료에 의하면 자, 치매는 본인이 인지 능력이 없어지고 이제 주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형편이다 보니까 자, 5점 만점 기준으로 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나 도대체 네. 자, 제일 아래에 3점 정도도요. 간병 방법을 모르겠다. 저는 이 내용을 보고 굉장히 방법을 모르겠다 이러면 참 이런 부분도 그 어떤 홍보를 하던가 인지 이렇게 정보들을 많이 받으셔야 될 텐데 간병 방법도 모르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다. 고스란히 가족들의 문제가 될 거고요. 이제 경제적인 궁핍 이런 부분들도 높게 나타나는데 가장 높은 게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이제 간병에 할애한다. 자, 수면 시간을 그쵸. 빼고 8시간, 9시간 이제 요 치매 환자들을 돌봐주셔야 되는데 가장 높은 점수가 간병은 끝이 없다. 와, 정말 무섭습니다. 너무 막연할 것 같아요. 끝이 네. 없다라고 하면. 정말 모두가 나의 네. 부모님이 나이가 드는 걸 겪는 건 누구나 네. 처음이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간병 방법을 하고 싶어도 모르겠다라는 것도 참 이해가 되고 네. 열심히 하다가도 끝이 없으면 아무리 가족이라도 그죠. 지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심리적으로 많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호소하는 자료들도 있고 뉴스 내용들도 그쵸. 보도가 되니까 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치매에 대해서 그냥 아예 나는 아니겠지, 부모님은 아니겠지, 외면만 할 게 아니라 네. 준비를 좀 해보자는 거잖아요. 네, 네. 어떤 식으로 좀 단계별 자. 준비가 필요할까요? 앞에서 우리가 어려움의 척도에서도 대부분 말하는 게 비용 문제가 당연히 네. 발생이 되거든요. 이제 끝이 없다 하더라도 내 부모에 대해서는 잘 케어해드리고 이제 모셔야 되는데, 자, 치매 단계별 치료 자금이다라고 해서 자, CDR 점수 1점, 2점, 3점 이렇게 예시가 되어 있잖아요. 자, 비용이 그 밑에 나와 있는데 무려 1,000만 원 단위, 2,000만 원 단위, 3,000만 원 단위. 자, 그러면 완치 소견이 없는 치매도 문제이지만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중증으로 갈수록 치료 자금이 무려 3,220만 원이다 그러면 예. 우리가 CDR 3점까지 표기한 거죠. 예를 들어서 CDR 4점, 5점 말기까지 갈 때는 돌아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와상 상태에서 이제 간병을 장기전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치료비에 대한 고민은 엄청나게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단계별로 이 돈들이 다 들어갈 걸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치매 관련해서 저희가 대비를 하기 위해서 또 알아야 될 정보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치매 그 대비를 한다라는 건 결국엔 보험을 통해서 우리가 대비를 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보험을 선택을 하기 전에 자, 요거 이제 치매 환자 생존 기간이라고 해서요. 앞에 왜 이렇게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될까? 요거는 이제 논문 자료입니다. 치매 증상이 경증에서 시작이 돼서 짧게 산 경우도 무려 10년이 넘는 시간이 되고요. 증상 이후에 가장 오래 살으셔도 13년이 넘은 이런 이제 그 10년이 넘는다. 그러면 우리 뭐 경증으로 이렇게 이제 짧게 경증으로 계시는 것보다 네. 중증으로 가실 때는 누구나 고민일 텐데요. 제 가족 문제라고 하더라도 이제 경증으로 그냥 계셨으면 하지만 그렇죠.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통계 논문도 있고, 자, 맨 아래에 보면 그 성별 사망률이라고 해서요. 실제 우리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가면 남성 비율이 여성이 훨씬 더 많으신데 발병률은 이제 여성이 훨씬 더 많으시죠. 그런데 이제 사망률은
남성이 치매 진단 이후에 사망률이 남성이 높고 질병이 진단이 되고 나서도 여성분들은 오랫동안 이렇게 생존하신다라는 통계가 참 이례적이다라는 정말 느낌이 들어요. 남성분이시든 여성분이시든 치매보험 준비는 이제 뭐 노후 준비의 필수책으로 네, 네. 보이고요. 저희 오늘 주제가 그거잖아요. 끝판왕 치매보험을 네, 찾기 네. 위해서 진단비냐 생활비냐. 네, 생활비냐 맞습니다. 진단비냐 이건데 네. 지금 두 가지 안으로 조금 비교를 해주신다고요. 네. 자, 일반적으로 시청자님들께서 보험을 선택을 하실 때 보험은 구조상 연계 조건이라던가 내가 이 부분은 필요하지만 내가 필요하지 않는 부분도 같이 따라가는 형태가 돼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한 상품 안에서 자, 특약으로 선택할 수가 있으신데요. 예를 들어서 중증 CDR 점수 3점 이상일 때, 자, A안은 진단비로 받으시는 거고, B안은 3점 이상일 때 생활비로 받으시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각각 특약으로 분리를 해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보험료도 저렴한데 보장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CDR 점수 3점 이상일 때는 2천만 원의 진단비를 한 번, 진단비 형태니까 한 번 일시금으로 받을 수가 있으시고요. 자, B안은 매달 생활비 형태로 무려 100만 원이 간병비라던가 생활비에 쓰실 수 있도록 나오고 36회가 보증이다라고 하는 건 예. 보험회사가 약속하는 자금이에요. 그러면 무려 3,600만 원은 이제 약속된 자금인데 예를 들어서 경증이 아닌 이제 진행 정도가 높아서 이제 중증으로 가서 한 5년 정도 투병을 하셨다라는 전제하에 본다 그러면 5년이면 이제 60회이기 때문에 앞에 A안은 진단비 2천만 원을 받고 끝나지만 B안은 생활비 형태이기 때문에 60회 받는다 그러면 무려 6천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아주 보장 금액 내용이 아주 두 개가 이제 상이하게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보험료로 넘어가서 한번 보험료도 함께 볼까요? 네, 얼마만큼 차이가 있을까요? 네, 한번 볼게요. 제가 보험 가입하기가 이제 가장 40대, 50대가 앞으로 이제 노후를 대비해서 또 니즈가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A안은 진단비 형태고 B안은 생활비 형태고 자, 40세 기준의 남성, 여성이 43,000원, 33,000원. 자, 생활비 형태로 받으신다 그러면 예. 남성이 26,300원, 여성이 4,600원이에요. 이렇게 저렴하게 매달 생활비를 받아본다면은 노후를 위해서도 뭐 네.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보험료만 놓고 보더라도 제가 여기 보험료를 보고 조금 재미났던 부분이 있었어요. 네. 자, 생활비는 남성분들이 저렴합니다. 그리고 진단비는 이제 여성분들이 조금 저렴한 보험료가 좀 더 이제 저렴한 특징이 있고요. A안, B안은 한 회사의 한 상품의 구조에 이제 특약으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최소 보험료가 그냥 2만 원 정도 이렇게 책정이 됩니다. 그렇다면은요, A안이랑 B안으로 가져갈 때 뭐 가입의 조건이라든가 이 부분에는 뭐 차이가 없겠네요. 맞습니다. 같은 보험이니까요. 네, 차이가 없죠. 한 네. 상품 안에서 특약으로 구분을 하다 보니까 가입 기준을 이제 보시면 네. 15세에서 70세까지 가능하고요. 자, 보험 기간도 여기 표기는 되어 있지 않지만 90세 만기도 선택할 수 있고 95세 만기입니다. 자, 납입 기간도 최소 10년에서 길게 30년까지 가능하고요. 보장 개시일은 1년 이후부터 가능을 한데요. 자, 여기에서 제가 또 하나 말씀을 드리는 이 상품의 특이점은 네. 일반적으로 치매나 간병보험은 30세 이상부터 가입이 되시거든요. 이거는 15세부터네요. 맞습니다. 오. 잘 찾아내셨는데요. 자, 15세부터 가입이 되기 때문에 20대, 30대 분들도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면 되죠. 그러네요. 저희 그러면은요, 뭐 해지를 하려고 보험을 가입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 네. 시청자분들은 정말 만에 하나라는 걸 생각하고 보험을 보시잖아요. 맞습니다. 혹시나 이 치매 보험을 만약에 중간에 내가 뭐 해지를 하게 되면은 내가 냈던 보험료 혹시 얼만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네. 자,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진단비를 할까 생활비를 할까 두 개를 다 하자니 보험료는 비싸고 자, 그러면
중증 이상 우리가 혹시 모를 위험을 대비하는 게 보험이기 때문에 중증 이상일 때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보험 끝판왕을 제가 말씀드린 건 여기에 마지막 장에 있습니다. 자, 40세 기준의 남녀 20년 납 이제 이 상품은 연복리 2.25%의 이제 적용 이유를 받는데요. 자, 총 납입 보험료가 자, A안, B안으로 해서 보면 무려 총 납입 보험료가 1,000만 원, 790만 원, 630만 원, 970만 원, 무려 20년을 내다 보니까 총 납입 보험료가 굉장히 높죠. 그러네요. 맞죠. 굉장히 많은 돈을 내는 게 네. 보험입니다. 그런데 앞에도 제가 보장 금액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혹이라도 내가 예방도 잘하고 건강하게 이제 노년까지 잘 가서 아무 문제 없이 치매도 없이 살으셨다. 그러면 내 보험료가 굉장히 높은 환급률을 보여지면서 자, 환급률 비율을 보시더라도 무려 가장 높은 시점을 제가 갖고 온 거예요. 128%, 120%, 무려 200%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총 납입보험료 대비 환급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혹이라도 내가 건강관리를 잘해서 치매 없는 노후를 맞았다 그러면 이렇게 높은 환급률을 가져갈 수가 있으니까 또 활용해 갈 수 있는 또 어떤 목적 자금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치매 걸려도 이익이고 치매 안 걸려도 뭐 환급률이 높으니까 네네. 부담이 없는 것 같은데 네네. 이제 같은 보험에서 보고 있지만 A안이랑 B안, 생활비랑 진단비랑 비교를 해가지고 딱 하나를 전문가님께서 이걸로 가져가세요라고 한다면은 정답은 어떻게 네네. 될까요? 저는 B안을 선택을 하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보험료도 이제 조금 더 저렴하고 이제 보장 금액으로 접근을 해도 보장 금액은 종신토록 간병자금 형태로 나오니까 좋고요. 이제 환급률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완치 없는 소견이 되는 이런 치매는 생활비 보장을 조금 더 집중하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네, 정말 끝이 없는 치매 대비를 위해서는 생활비 받는 보험이 좋다는 원픽주였습니다. 여러분들 생활비를 매달 100만 원씩 꼬박꼬박 받을 수 있는데 이제 보험료도 저렴하고요. 그리고 장기전인데다가 환급률까지 높다고 하니까 부담 없이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성희 전문가님과 테마플랜 ABS 시간 함께했고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6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알 0110번으로 간략한 문자도 가능하고요. 지금 벌써 문자가 도착을 했습니다. 1028님의 메시지 보겠습니다. 자, 이분이요. 7년 전에 편도 일부 절제술을 했고 또 3년 전에는 담낭 제거술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약을 안 드시네요. 저처럼 약을 안 먹는 유병자 보험 저도 가입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자, 저도 궁금하네요. 김경화 전문가님, 이분이 약은 안 먹는데 보니까 수술력은 좀 상당하게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죠. 이분이 혹시 그 저렴하다는 새로 나온 보험, 유병자 보험 가입될까요? 그렇죠. 아, 너무 플랜 A 시청을 너무 잘해주신 시청자님이시네요. 집중하신 것 같아요. 네네. 너무 축하드리는데요. 충분히 가입 가능합니다. 오, 네. 이 335 조건에 그 조건에만 딱 맞으면 되는데 우리 이분은 너무 기술적으로 잘 맞으시네요. 그런데 이제 3년 이후에 담낭 제거 수술 이후에 병력이 전혀 없으시면은 이건 정말 행운이시거든요. 그러면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재검 소견 없으시면 되고요. 3년 이내에 수술이나 입원 없으시면 되고요. 지금 현 상태에 약 드시는 거 없으시면 되고요. 5년 이내에 암이나 뇌졸중이나 급성심근경색증이 없으시면 되는데 우리 지금 문자 주신 분은 그런 조건에 딱 맞으시는 부합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335 약 안 드시는 유병자로 가입이 충분히 가능하시니까요. 얼른 가서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분은 강의 보시고 연락 주신 보람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술력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을 안 먹으면 가입할 수 있는 저렴한 유병자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0720님의 메시지인데요. 자, 보험금 청구할 때 본인이 치매면 청구가 가능한가요? 이런 문자 주셨거든요. 자, 김성희 전문가님, 저희가 치매라는 게 뇌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청구 관련해서 좀 고민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네, 치매보험은 그 본인이 계약자가 돼서 이제 보험 청구를 할 수가 없죠. 이제 인지 능력이 상실이 되면 본인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정 대리인 청구 제도라고 해서 그 제도를 이용을 하시는데 보통은 이제 가족분들 중에 자녀분들이 계약자가 된다거나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본인일 경우에는 이런 지정 대리인을 가족분으로 해서 해 가시는 게 가입 시점에 해 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으세요. 이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가족이 지정 대리인이 될 수도 있으니까 치매 보장 받는 건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저희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도 남아있는 궁금증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2-3153-2666번 하고요.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도 짧게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면서 그럼 저희 보험 플랜 119 더욱더 도움되는 정보 들고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